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대단원 3단원의 두 번째 단원인 중력을 넘어서 단원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3차시로 구성이 될 거고, 오늘은 세 번째 차시 중에서 첫 번째 차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이 중력을 넘어서 단원의 학습 목표를 먼저 볼게요. 자, 학습 목표는 첫 번째, 돔이 기둥 없이 넓은 내부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딕 건축에서 버팀벽의 역할을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돔에서 소리의 전파 과정을 그림을 그려서 나타낼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수업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건물의 건축 양식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 어떤 과학적인 원리가 숨어 있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차시에 배울 거는 뭐냐면은 파르테논 신전과 판테온 신전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파르테논 신전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건축 구조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판테온 신전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그 구조에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는지 한번 이번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르테논 신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르테논 신전은 지금 왼쪽 사진에 나와 있는 모습처럼 생겼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익숙한 모습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 파르테논 신전의 기원을 보면은, 파르테논 신전은 기원전 432년경에 수호신인 아테네 여신에게 바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 파르테논 신전은 그리스 아테네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이 파르테논 신전은 대략 기원전 490년전경에 페르시아와 그리스군이 한번 싸움을 벌였어요. 마라톤 평야에서 싸움을 벌였는데 페르시아군은 대략 군의 숫자가 한 10만 명, 그리고 그리스군은 대략 1만 명으로 거의 10배가 차이 난 불리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런 불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군이 훌륭한 전략 전술로 인해서 그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게 되고, 그 전쟁의 승리를 기념할 겸, 그리고 아테네 여신에게 이 건물을 바칠 겸 해가지고 파르테논 신전을 지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자, 그리스군과 페르시아군이 싸웠던 장소가 마라톤 평야예요. 마라톤 평야. 자, 이 마라톤 평야가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은 그리스 아테네에서 대략 42.195km 떨어진 지점에 마라톤 평야가 위치해 있다 그래요. 자, 그런데 이제 그리스군은 1만이고 페르시아군은 10만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리스 국민들은 자신들이 질까봐 불안하면서 조마조마 떨고 있었겠죠. 자, 그 당시에는 통신이 제대로 발달되지 않으니까 전쟁에 이겨도 이게 전쟁이 이겼는지 소식을 듣기 위해서는 몇 날 며칠이 걸렸어요. 자, 그런데 1만 대군을 이끌고 10만 대군을 물리치고 이제 그 기쁨에 취한 나머지 어떤 한 경주 선수가 이 승리의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마라톤 평야에서 이제 그리스 아테네까지 쉬지 않고 달려오게 됩니다. 그렇게 42.195km를 달려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테네에 도착해서 우리가 이겼다라는 말을 남기고 목숨을 거뒀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기리기 위해서 우리가 마라톤 풀코스를 42.195km로 사용하고 그 경주의 이름을 마라톤이라고 하는 것도 마라톤 평야에서 가져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었고요. 자, 다시 내용으로 돌아와서, 자, 이 파르테논 신전의 크기는 대략적으로 가로 세로의 길이가 한 70m, 30m 정도인 건물이고요. 지금 보면은 기둥이 여러 개가 박혀 있고 그 기둥 위에 지붕이 있는 구조죠. 자, 이런 건축 구조를 뭐라 그러냐면은 콜로네이드 구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파르테논 신전은 대표적인 콜로네이드 구조다라고 보면 되고, 지금 보면은 파르테논 신전이 굉장히 많이 부서져 있잖아요. 자, 이 부서진 이유는 과거에 터키가 그리스를 식민지로 삼고 그 식민지로 삼는 과정에서 이 신전을 화약창고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화약창고가 폭발하게 되면서 이 파르테논 신전도 많이 붕괴된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네요. 자,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콜로네이드 구조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방금 전에 우리가 방금 전 슬라이드에서 봤듯이 파르테논 신전이 콜로네이드 구조의 대표적인 건축물이다 라고 봤는데, 자, 콜로네이드 구조는 그냥 단순하게 기둥을 세우고 그 기둥 위에 어떤 지붕을 올려놓는 형태의 건축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작은 구조, 가벼운 구조일 때는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멀어도 크게 그 건물이 무너지거나 하는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건축물이 커진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 지붕 양옆을 받드는 기둥은 이 양옆을 받들어 줄 수 있지만 이 가운데 무게가 무거워지게 되면은 이 가운데가 붕괴될 위험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서 이 가운데에다가 다시 기둥을 받쳐줘야지 안정한 구조가 돼요. 따라서 이런 콜로네이드 구조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은 건축물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기둥과 기둥 사이가 촘촘하게 이어져 있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도 봤듯이 파르테논 신전의 기둥이 굉장히 촘촘하게 박혀져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자, 우리나라에도 덕수궁의 석조전이라든지 세종문화회관이 이런 콜로네이드 구조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둥과 기둥 사이가 굉장히 촘촘하게 박혀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파르테논 신전에는 콜로네이드 구조가 사용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판테온 신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판테온 건물이라는 거는 지금 사진에서 보는 왼쪽 그림에 나와 있는 사진인데요. 이것이 바로 판테온 외부의 사진이고, 그 다음에 판테온 내부의 구조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생겨 있다고 합니다. 자, 판테온을 보면은, 자, 판테온은 기원전 27년경에 만들어졌는데요. 80년 정도의 화재가 발생을 해서 파손이 된 후에 118년에서 125년 사이에 재건이 됐다고 합니다. 자, 판테온 신전회라는 말의 뜻은, 자, 판이라는 것은 모두라는 뜻이고요. 테온이라는 것은 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판테온을 합치면은 모든 신이 되겠죠. 따라서 판테온 신전은 모든 신들에게 바쳐지는 신전이다라는 뜻의 이름이고요. 이 건축물의 구조를 보면은 지붕의 지름은 대략 43m이고 콘크리트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구조를 우리가 돔 구조라고 이야기를 하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국회의사당도 돔이 위쪽에 올라가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런 건축물을 돔 구조라고 그러고, 판테온 신전은 돔 구조의 대표적인 건축물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판테온 신전에서 알아볼 얘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그 중에 첫 번째는 콘크리트입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판테온은 콘크리트를 이용해서 만든 건축물이라 그랬어요. 근데 선생님도 콘크리트 하면은, 콘크리트는 현대에 만들어져서 현대 계속 발달되어 온 그런 건축 자재라고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현대에서도 우리가 건물을 만들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재료가 콘크리트잖아요. 그런데 이 콘크리트가 과거에서도, 아까 판테온은 기원전 27년경에 만들어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과거에서도 많이 사용이 됐구나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콘크리트를 보면은, 자, 콘크리트라는 건요, 자, 시멘트 가루 또는 석회 가루에다가 모래, 자갈, 물 등을 집어넣어서 혼합하고 그것을 굳힌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콘크리트의 특징은 이제 내구성이 단단하다라는 특징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콘크리트를 가지고 건축물을 만들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 콘크리트를 최초로 만든 사람이 로마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로마인들이 이제 화산재인 포졸라나를 넣고 화산암과 석회등과 같은 물질을 섞은 후에 물을 부어서 콘크리트를 만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당시에 만들어졌던 콘크리트도 현재 콘크리트와 비교를 했을 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훌륭한 재질의 콘크리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판테온 건물은 현대식 콘크리트가 발명되기 전까지는 단일 규모로 가장 큰 실내 공간을 가진 콘크리트 건축물로서 하나의 의미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재밌는 이야기가 있길래 한번 가져와 봤고요. 오늘은 이제 판테온 그 건축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판테온 내부의 구조를 보면은 아까 보신 것처럼 판테온 내부 구조는 완벽한 원형의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반원형이죠. 반원형. 그래서 돔 구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보면은 천장에 구멍이 뚫려 있죠.
그리고 천장에 구멍이, 이 건축물 내부를 보면은 위쪽에 구멍이 있고 그 다음에 출입문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건축 구조의 특징이 외부 출입문을 닫으면은 공기가 통할 수 있는 구멍은 오직 천장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천장에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한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합니다. 자,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 같냐면은, 자, 만약에 외부에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게 돼요. 그러면은 이 구멍 안으로 빗물이 많이 들이닥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이 건물 안으로는 비가 잘 들이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그럼 왜 그런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외부 출입문을 닫으면 공기가 통할 수 있는 구멍은 천장의 구멍뿐이에요. 자, 그런데 만약에 외부에서 비가 온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외부에서 비가 오게 되면은 외부의 온도는 낮아지게 되겠죠. 그럼 상대적으로 내부의 온도는 굉장히 따뜻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안쪽은 따뜻해. 그런데 바깥쪽은 상대적으로 차가워.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상승기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판테온 내부 안에 있는 공기들이 계속해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돼요. 그러면서 빗물이 내려오려고 해도 공기가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빗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기 때문에 비가 아무리 세게 와도 판테온 내부 안으로 비가 세게 들이치는 일은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아예 안 들어오는 건 아니겠죠. 이게 건물에 큰 영향을 미칠 만큼 그게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굉장히 신기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판테온의 외부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방금 전에 우리가 판테온 내부 구조를 봤었는데 판테온 내부는 굴을 반으로 잘라 놓은 돔 형태의 구조였잖아요. 근데 외부에서 봤을 때는 위쪽은 돔 형태지만 아래쪽은 돔 형태가 아니고 원통 형태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사진에서 보면은 뭐 정확하게 알 수 있진 않은데 위쪽이 조금 더 얇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갈수록 건축물의 두께가 두꺼워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왜 외부 구조를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도 봤듯이 내부는 돔 형태의 구조고요. 자, 돔이라는 것은 아치를 360도 회전해서 만든 구조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아치는 한 가지 단점이 있는데, 자, 이 아치의 특징은 먼저 위쪽에 있는 무게가 아래쪽으로 분산이 될 때 그거를 양옆으로 밀어주는 힘이 발생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옆을 제대로 받쳐주지 않으면은 이렇게 아치 구조가 무너지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돔 형태도 마찬가지예요. 이 돔 형태는 아치를 360도로 돌려서 만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쪽에서 누르는 힘이 옆으로 퍼지게 되는데 이 360도로 퍼지는 힘을 제대로 잡아주지 않으면은 이 아치 구조가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옆으로 밀려서 건물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돔 하부의 콘크리트를 더 두껍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돔 위쪽은 조금 더 얇게 만들어서 무게는 줄이고 돔 구조의 형태는 유지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밑에 원통형 부분을 보면은 외벽을 만들어 가지고 건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만들었다라는 구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돔 형태의 건축물은 현대에서도 많이 쓰이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경기장 같은 데 보면은 돔 형태의 구조를 많이 띠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외부에서 봐도 돔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데 현대에서는 이 돔 형태를 어떻게 유지하냐면은 그 안쪽에 링빔이라 그래가지고 보면 안쪽에 철제 구조가 보이죠. 트러스 구조가 보일 거예요. 그 트러스 구조를 통해서 얘네들이 바깥으로 퍼져나가는 힘을 안쪽으로 잡아당겨 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돔 형태를 유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파르테논 신전과 판테온 신전의 건축물 구조의 특징과 다양한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이렇게 1차시 강의를 마무리하고 다음 차시에는 콜로세움과 노트르담 대성당의 건축물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